(1987년 11월 1일) 해군인 케이스 더글라스 가빈이 아내인 던 가빈과 주말을 보내고 오세아나에 있는 해군 기지로 복귀한 평범했던 일요일. 복귀한 그는 아내에게 무사히 도착했음을 알리기 위해 전화했지만 그녀가 지속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자 불안해졌습니다. 여러 번 전화를 해보았지만 여전히 아내가 받지 않자 케이스는 결국 장인인 프레드릭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가 걱정된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전에 아파트 인근에 살던 프레드릭은 케이스의 말처럼 그녀가 전화를 받지 않자 곧바로 그녀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아파트에 도착한 그가 발견한 것은 열려있는 현관문과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켜져 있는 TV였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낀 그는 떨리는 손으로 침실 문을 열었고 침대에서 아무런 미동도 없는 상태로 누워있는 딸을 발견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며 911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미 멎어버린 그녀의 심장은 다시는 뛰지 않았습니다. 강제 침입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찢겨있는 속옷 등 여러 흔적들이 강도의 소행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범인이 총을 사용해 그녀를 살해했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당시 수사로는 그 밖의 증거물에서 범인을 식별해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4일 후인 11월 16일, 인근 대로를 따라 나 있는 배수구에서 알몸으로 사망해 있는 패트리샤 허트라는 여성이 발견됩니다. 그녀의 몸에 남아있는 총상과 명확한 성폭행의 흔적. 처음 경찰은 두 사건을 서로 다른 이의 범행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11월 17일, 모텔 종업원을 살해한 스티븐 하워드 오켄이라는 남성이 체포되면서 모든 것이 밝혀집니다. 스티븐은 패트리샤의 제보로 11월 15일에 그녀가 마지막으로 만난 것이 그로 확인되어 경찰은 그와 연락을 시도했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의 집에 방문한 경찰은 집 내부에서 권총을 발견했는데 타는 감정 결과 던과 패트리샤의 몸에 남아있는 타는과 일치한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두 명을 살해하고 도망간 스티븐은 자신이 머무르던 모텔에서 종업원을 살해하며 경찰과의 대치 중 결국 항복해 체포된 겁니다. 그가 머물렀던 모텔방에선 약간의 현금과 피가 묻어있는 옷, 술병, 그리고 사용한 듯 보이는 비어있는 주사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신문 결과 경찰은 그가 24시간 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약에 취해 있었고 예전에도 성폭행 미수 혐의로 체포돼 집행유예를 받았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1991년 1월 18일, 배시먼은 스티븐에게 7살인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고 1월 25일 판사는 그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스티븐은 범행 당시 약물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지속적으로 항소했고 메릴랜드주 항소법원은 그의 형 집행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끈질기게 항소를 통해 연기되던 그의 사형일은 결국 17년 후인 2004년 4월 대법원이 항소법원의 항소를 거부하며 확정됩니다. 형이 확정되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했습니다. 전 범행을 인정합니다. 끔찍한 행동이었고 모든 것은 제 책임입니다. 저는 제가 저지른 행동에 끔찍한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 용서하길 기도합니다. 자신들을 위해 평화를 얻으세요. 전 회개했습니다. 그해 6월 17일 스티븐은 독극물 주사로 결국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사형을 목격한 유가족들 중 한 명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가족은 17년 동안 지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그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죠. 가슴 아픈 것은 제 딸이 그가 오늘 밤 평화롭게 죽은 것과 같은 편안한 죽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스티븐의 사형 소식이 발표되자 교도소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사형 지지자들은 환호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며 홀로 마음 편히 세상을 떠난 스티븐. 끝까지 이기적이었던 그가 지옥에서 고통받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